북미 정상회담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언론마다 또 전문가마다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회담의 승자는 김정은이다. 트럼프를 능가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선 북미 관계라는 것이 이게 70년 동안 적대 관계를 그렇죠.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70년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나라의 정상들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게 획기적인 거죠. 예. 그리고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한 그 결과가 지금 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뭐 공동 성명. 성명. 예. 근데 70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 또 핵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25년 동안 사반세기 동안 이것 때문에 서로 전쟁 얘기까지 하면서 옥신각대했던 나라,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뭡니까 이게 저 공동 성명 치고는 예. 굉장히 내용이 깊이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총론인데 이게. 총론이죠. 네, 총론인데 아마 이 비판적인 사람들은 강론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강론이 없다. 강론과 구체성이 없다. 구체성이 없다. 근데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총론이라는 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회담을 지금 최소한도 4가지를 하게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북미 관계, 평화 체제, 비핵화, 그다음에 유골 반환. 유골. 이거는 그러니까 비핵화, 북미 관계, 평화 체제 이 3개는 어떻게 보면 서로 붙어 있어요. 다 연결돼 있죠. 연결을 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게 동시병행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각계로 회담을 해서 그 이제 타임 스케줄이라고 할까, 타임 테이블 일정표를 짜야 됩니다. 네. 그 나온 일정표를 각 이제 1항과 2항, 3항 이것을 어떻게 서로 시간을 같은 시기에 할 것인가. 그렇죠. 영어로 한다면 시퀀싱을 시킬 것인가 하는 거는 나중에 그 정상회담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두세 번,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다는 얘기를 트럼프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또 평양도 가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랬죠. 예. 최소한도 2번, 3번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거기서 나야 될 결론이 이번에 안 났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북미 관계가 70년 동안이나 적대 관계였다는 걸 무시하고 건너뛰고 하는 소리죠. 너무 과도한 기대다. 그럼요. 그런 겁니까? 네, 그럼요. 근데 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 심지어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등의 입에서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CVID가 우리의 목표다. 이런 말들이 쭉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회담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다들 CVID가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막상 합의문 까보니까 그건 없었다. 그런 실망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점에서는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실무 당국자들이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폼페이오 장관이 정상회담 열리기 직전까지 CVID가 우리 목표라는 얘기는 판문점에서 6번 만났던 성킴과 최선희의 그 접촉. 예.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가가지고 또 오전 오후 2번씩이나 이렇게 했던 8번 만났던 그 접촉 과정에서 예. CVID를 요구를 하는데 미국에서 북한에서 계속 자 그러면 CVID를 우리한테 요구하려면 당신들도 우리한테 CVIG 확실한 체제 보장, 네. 그다음에 특히 외교적인 보장, 정치 외교적 보장뿐만 아니라 체제 보장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달라.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CVID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결론 어떻게 낼 것인가. 두 정상들이 결론 내도록 우리는 그냥 넘길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그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실책입니다. 네.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대 수준을 거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CVID라는 거요. 처음에 2002년도에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부시 정권에서 제기를 했을 때 네.
2003년부터 이걸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겠다고 할 때 네오콘들이 내놓은 개념입니다. 예, 예. 우리 국회의원 중에는 자기가 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아니고 네. CVID는 말하자면 이 핵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북한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결국 북한이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걸 군사적인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방법. 리비아는 이미 그때 선 비핵화를 약속을 하고 수교까지는 해줬었어요. 리비아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는 나름대로의 그 계산을 가지고 제기했던 건데 네. 쉽게 얘기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목표라고 그럴까? 북한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네, 네. 그것을 지금 습관적으로 지금 되풀이하다가 이번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자인헌세입니다. 대통령이 이 얘기 들어보니까 김정은 얘기 들어보니까 CVID는 우선 첫째 그 CVID의 I 이 리버서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거기에 이제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북한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하. 거기까지 보고 나면은 핵 연구하는 과학자들 직업까지 바꿔라 뭐 이런 거니까. 직업까지 바꾸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소련의 그 핵무기를 그 소련이 이제 소련방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라든지 벨로루스 무슨 카자흐스탄 이런 데 다 놓고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네, 네. 나중에 그 사람들을 취직을 시키는 문제에도 미국이 돈을 댔습니다. 16억 달러인가 그걸 또 법을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핵 기술을 완전히 다시 북한이 쓸 수 없도록 만들려면 그런 문제까지 보장을 하면서 CVID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대안은 없이 무턱대고 너희는 CVID 해야만 돼 하는 식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네. 막판에 그게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냥 완전한 비핵화 거기서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CVI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그 합의문에 있는 그 내용 중에 CVID는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컴플리트라는 말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이미 있다.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속에 V와 I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동어 반복적으로 썼던 거죠. 그거는 그리고 처음에 그게 나올 때는 그다음 이 볼튼과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체니가 그리고 럼스펠드가 네. 북한 압박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다 이거죠. 용어죠. 예. 이거를 당시에 그거 내놨다가 실현도 못 시켰던 볼튼이 다시 그 정부에 들어오면서 지금 세상 바뀐 줄 모르고 또 들고 나왔다가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망신당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자회견 석상에서 나온 트럼프도 스스로 돌발적이라고 표현했던 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훈련을 중단한다는 거냐가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었고 백악관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는 정례적인 훈련을 하는데 대규모 훈련, 전쟁 게임과 같은 대규모 훈련은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얘기가 일단 트럼프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정사실하면서 그걸로 거꾸로 이제 앞으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압박해 들어가려고 그럴 겁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거는 비현실적인 얘기인데 근데 거기서 지금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전략자산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가는 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괌에서 날라오는 거.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 돈을 써가면서 할 생각은 없다. 그러면 전략자산이 동원되지 않는 소위 제대식 무기를 가지고 하는 기동훈련은 그 돈이 별로 안 들고 북한한테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금년 봄에 했던 훈련 규모 그 정도로 지금 앞으로 줄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네. 저는 중단은 아니고 저게 내막적 실질적으로는 축소 아니겠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키 리졸브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워게임. 그거를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한테는 그게 크게 위협적인 건 아니에요. 당장 8월에 다가올 을지 포커스 예, 훈련.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을지 프리덤. 을지 프리덤. 을지 프리덤 가디언.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 전략자산 같은 것을 거기 참여시키지 않는 식으로 조정을 해야죠. 대통령의 말은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연설은 바로 대통령의 스피치는 바로 그게 폴리시예요. 예, 그러니까 실수로 나왔다 할지라도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백악관에서 벌써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일상적인 훈련을 한다. 그 일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재래식 병기를 동원한 기동훈련. 그렇죠. 그건 한다. 그러나 그 무슨 뭐 B1B, B52, B2 또는 뭐 F22 스텔스 전폭기 이런 거는 돈도 많이 들어서도 우리가 그거 할 필요도 없고 북한을 위협할 하등에 이제 위협까지 해가면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걸 써봤는데 이제는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을 서로 약속했으니까 알겠어요. 그걸 동원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비핵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괌에서 출격하는 전략 자산들은 또 사실 다 핵과 연관되어 있는 자산들 아니겠습니까? 안 온다는 얘기죠. 뭐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한반도의 비핵화를 미국이 선도적으로 우리는 액션으로 취한다, 행동으로 취한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괌에 있는 무기는 괌에 있는 전략 자산은 이제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중국과의 힘겨루기 위해서 써야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순위 면에서 한반도 출격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최대 관심사는 중국 압박이에요.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이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누르기 위해서는 남중국 핵 문제 같은 것을 앞으로 좀 더 깐깐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괌에 있는 전략 자산은 중국을 위협하는 데 쓸 망정 북한을 위협하는 데 쓸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해서 쓰는 것을 중단하려면은 이번에 만났을 때 이 평화 체제 같은 것도 빨리 수립해 나가자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방금 장관님 언급하신 그 중국 견제라고 하는 그 포인트 때문에 미국 내의 일부 언론과 미국 내의 일부 고위 관료, 전직 고위 관료들이 있는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이 이겼고 제일 궁극적으로 더 얻은 것은 중국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를 좀 설정하자는 것이 이번 공동 성명의 첫 번째 일항인데 새로운 관계라는 것이 결국 그동안에 70년 동안 적대 관계였던 것을 청산하고 이제 정상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 그럼 수교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수교도 언급을 했죠. 아직 시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면은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인중에 비수가 꽂히는 겁니다. 비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서울에 있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주한미군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저전방 초소예요. 그렇죠. 이게 평양까지 무슨 뭐 미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평양에 북주조 미국 대사관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거기 정보요원들이 이제 상근하는 거죠. 상근. 그러니까 그건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김정은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가면서 소위 중국이나 베트남만큼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유치, 투자 유치를 가능케 하는 국제관계, 국제 외교, 정세.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윈윈이죠. 그런데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의 기본 시각에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지금 원하는 그 모든 걸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북미 회담의 합의문 내용들을 보면 북한이 분명하게 포기한다라고 하는 아무런 구체적 조치나 표현도 없이 추상적인 말만 있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번 왜 9.19 공동성명이 있지 않습니까? 9.19 공동성명에 적시된 내용들은 매우 상세했었거든요. 거기에 비추어 보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진짜 북한은 내준 거 하나도 없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얻어냈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여기 공동성명에도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북한이 노력한다고 돼 북한이 있죠.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그 문장의 주어가 북한입니다. 예, 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예.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 의지는 지난 우리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 20일 날 북한에서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어요. 예, 예. 거기에서 2012년부터 유지해왔던 견제해왔던 핵경제 병진 노선은 이제 종료. 그건 종료한다. 그렇죠. 이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맞습니다. 결정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서 지금 그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남북 대화에 나온 이유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북미 관계 개선으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고라도 네.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우리 국민들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크게 얻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그 지난번에 도바다리에서 대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위가 나왔다고 보는데 미국이 종전을 해주고 네. 종전 선언해주고 비핵화 약속해주면 네.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 표현.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무슨 외교를 하는 거야? 좋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종전선언, 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곧 있다. 뭐 그리고 또 거기 중국도 포함시킨다. 뭐 이런 말까지 다 나왔잖아요. 기자회견에서. 네. 뭐 많은 분들은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일 날 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하던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도 했어요. 예, 예. 모양새 제일 좋죠. 예. 근데 이제 그 사국의 정상이 다시 판문점에 모이는 것은 좀 그렇고 그걸 꼭 정상들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종전협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군사협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 책임자들이 만나서 해도 돼요. 그렇죠. 이번에 싱가포르까지 갔던 노광철 인민무력상 예, 예. 그 정도가 오고 예. 우리 쪽에 국방부 장관 가고 중국의 국방부장 오고 예. 또 미국의 그 매티스 국방장관 그렇죠. 예. 사람이 오고 그 대신 평화협정은 이 사국 외교적인 협정이에요. 해야죠. 정상이. 아니, 평화협정 서명 자체는 그 외교부 장관들이 하고 그리고 그걸 비준을 정상들이 하죠. 네, 네. 그러기 전에 소위 그 안보나 경제와 관련된 국민의 부담이 생기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죠. 예, 예.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비준을 하는데 국회가 이제 동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평화협정 북미 간의 불가침 협정을 체결해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비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7월 27일 날 사국의 국방장관 정도가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예. 그 자리에서 맺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끝낸다 하는 얘기하고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별도의 과정이 네.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사국 정상이 아닌 사국 국방장관 간의 종전선언. 좀 무겁잖아요. 네.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김정은 이제 북한에 돌아가서 가시적 조치를 조만간 뭐 한가라지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트럼프를 감동시킨 것 같은데 자꾸 신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회담 열리기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시킨 했죠. 데서 이게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번에 미사일 실험 그렇죠. 그것도 예. 미사일 발사대 그것도 발사장도 지금 폐기를 하고 있다. 그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 발 앞서가는 식으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미국도 열심히 거기에 부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으라고 봅니다. 자, 이제 북한에서 어떤 또 조치들이 나올지 또 그에 따라 미국이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함께 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